반갑습니다, 여러분. 부자코인입니다. 자, 이더리움이 큰 하락을 다시 한 번 더 했습니다. 자, 우리가 차트를 먼저 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는 좀 놀라셨을 수 있어요. 주봉입니다. 자, 다시 이제 일봉으로 익숙하신 그림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일단 최근에 좀 많은 하락세가 한 방에 쏟아져 나왔죠. 마이너스 한 40%가량이 한 방에, 그렇죠? 쏟아져 나온 건데, 그렇다면은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유를 찾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진짜 맞을까 좀 의심을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찾은 그 하락의 이유가 이 정도까지 빠질 일인가 싶거든요. 그 모든 것도 저도 알고 있고, 자, 그래서 지금은 일단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더리움,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리플 모두가 하락을 강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시장이죠. 시장 전반적인 하락이기 때문에 하락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 건데, 일단은 당연히 누군가는 팔아서겠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옵션 계약을 하죠. 다른 뭐 현물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물도 하고 마진 거래도 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7만 달러, 이 비트코인이 7만 달러에서 이제 밀리자마자 거래소에서 약 7억 7,500만 달러, 좀 많죠. 이 규모의 청산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선물보다는요, 파생 상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롱을 건 거죠, 롱. 예, 그리고 이제 자연 매도, 지정가에다가 내가 손절가를 걸어놨다.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게 싹 다, 롱은 아예 그냥 청산, 다 돈이 날아간 거고, 자동 매매, 그러니까 지정가를 걸어놔가지고 손절가 걸어놓으신 분들 모두 다 체결됐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쇄 청산이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롱 포지션도 청산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 연결이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시작이게 된 게 어제 같은 경우에는 AMD라고 하는 미국의 기술주가 있어요. 그 큰 기업이 마이너스 17%가 하락을 했어요. 왜냐? 가이던스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 예상치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7% 실적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매도를 한 거죠. 왜? 안 좋을 게 뻔해. 나오면은 사람들 팔 거야. 미리 판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과잉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관세, 미국의 이란 공격, 그리고 새로운 연준 의장으로 워시라고 하는 사람이 지명이 됐는데, 사람이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된다면은 이 사람은 장기적으로 금리를 올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장은 굉장히 크게 흔들렸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잘 봐야 될게요. 그렇게 이어지면서 어떤 일이 결론적으로는 딱 모이는 거예요. 모두 딱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의 결론을 내놓게 되는 건데, 달러 강세다. 달러가 강해질 거야.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금이든 은이든 모든 걸 다 팔고 달러를 가겠죠. 그러면은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는 현재 시장에 이런 모든 것들을 불확실성이라고 하죠. 불확실성이 있는 위험 자산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안전 자산으로 돈이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코인 시장은 안 그래도 수급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유동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극도의, 되게 오랜만에 보죠, 이런 거. 극도의 공포 구간이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싹 다 떠났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사람들이 다 매도를 하고 이 시장을 매수를 안 하고 도망쳤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떠났어. 그러면 그 자산의 가치는 안 좋아지겠죠. 당연히 싸지겠죠.
우리가 이제 식당을 가도 이 시장 별로래. 여기 뭐 맛없대. 안 가죠. 그럼 식당 어떻게 해야 돼요? 싸게 팔아야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지금 그러면요. 싸게 팔아. 무슨 소리입니까? 싼 상태. 그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 것도 맞아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유들이 있는데 그 요소가 모두 모여가지고 뭘 한다는 소리예요? 달러가 강세다. 그죠? 그렇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요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포지션, 파생상품 이런 모든 것들의 청산을 불러왔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패닉셀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시장에 참여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패닉셀이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은 한 7% 정도 7% 정도 하락을 해도 하면은 끝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청산이 이어지다 보니까 플러스 뭐요? 플러스 7%더 빠지는 거예요. 즉 5% 빠지면 될 게 10% 빠지는 장이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까지 빠질 일이 아니라는 거고요. 우리 이더리움이 진행 중에 있었던 프로젝트 그리고 이더리움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원래 있었던 유지를 하고 있었던 그 자리 그죠? 그리고 이더리움의 원래의 그 가치를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 정도까지 빠질 일인가?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차트적, 가격적, 기술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의 가치에서 현재 어마무시하게 크게 벗어났는가? 원래 있었던 자리가 여기? 근데 사실 여기까지 확장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지금은 의미가 있는 구간이 깨져가지고 연쇄 청산이 일어나면서 여기까지 떨어지게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무섭고 이제 짜증나고 하는 건데 자, 지금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요. 기관들 자금이에요, 이제는. 기관들 자금. 그리고 차트입니다. 기술적 대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더리움이 아무리 최근에 하락을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도 현 구간이 어디입니까? 고점 구간이에요. 완벽한 고점 구간인데 차트가 망가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가? 못한다라고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기관들의 자금입니다. 자, 지금 현재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뉴스 기사들 다 보게 되면요. 왜 하락을 했는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가, 그죠?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기관 이탈 겹쳐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기관들의 이탈이 마음대로 되는 자금이 있고 마음대로 안 되는 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최근에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이런 이제 자산들의 리플도 그렇고 많은 자산들의 ETF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ETF로 많은 돈이 즉 근데 기관의 자금이 돈이 쏠렸다라는 뉴스 기사를 많이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요. 그 ETF라고 하는 것은 기관이든 혹은 어떤 기업이든 혹은 어떤 개인이든 그 ETF,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관련된 어떤 종목들, 이더리움과 관련된 종목들 한 번에 내가 사고 싶은데 그거를 기관들이 대신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금투죠. 금융투자 이런 애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기관들이 사면은 금투 애들이 그 ETF 안에 들어있는 종목을 사기 싫어도 매수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특정 비율에 따져서.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남의 돈을 끌고 와가지고 대신에 투자를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하겠지만 그 안에는요. 극도로 안전을 추구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안전 자산만 매수를 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계약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안 그러면은 이 금융투자가 망하겠죠? 그죠? 계약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도를 하고 싶어도 매도를 하지 못하는 물량들이 꽤나 많아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요. 기관들의 매도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유출 의미 있는 매도가 나왔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 맞죠? 하지만 일부인 물량일 뿐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현재 우리 이더리움의 차트를 봤을 때 뭐라고요? 아직도 고점 구간이다. 그죠? 고점 구간이야. 그러면요, 여러분들 우리는 프랙탈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는 어떠한 패턴을 보여줬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는 게 맞거든요. 일단 현재 눈에 보이는 차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떨어졌어요. 하락이 나왔다. 자, 그러면은 과거에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빠졌던 구간이 어디가 있는가를 찾아보게 되면요. 일단은 이게 크기의 차이가 있지만 그 크기는 중요하잖아요. 모양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그때 상황이 중요한 건데 자, 요런 구간이 있어요. 요런 구간. 그리고 과거에 크게 봤을 때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또 급락을 했었던 구간들은 하나, 두 개가 아니니까. 그죠? 요런 구간도 있고. 하여튼 자, 그러면요. 여기 볼게요. 이렇게 이날 여기서도 하락의 시작 해가지고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아랫꼬리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50%가량을 내리 꽂았다. 그죠? 내리 꽂았어요. 그럼 이때는 어떤 그림이 나왔는가? 그리고 방금 봤던 하락 후에는 어떤 그림이 나왔는가? 모든 것을 확인이 가능한 건데 그 하락 후에는요. 받아주는 구간이 있어요. 강하게 아랫꼬리를 받아주는 구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구간에서 꽤나 오랫동안 구간을 이제 받아줘요. 그죠? 지내고 나서 결국에는 더 떨어질 것 같은 움직임을 주다가도 보내버린단 말이죠. 그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 들어오는 거래량과 시장에 대한 분위기, 수급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겠지만 한 차례 큰 상승이 있은 후에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주긴 하는데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여기를 더 하방으로 뚫고 떨어지냐, 하방 이탈이 되냐, 아니죠. 저점이 높아지는 그림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저는 계속 제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기준이 뭘까? 그죠? 그 기준이 뭘까? 제가 최근에 현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세다. 그죠? 추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추세. 즉, 얘가 어떠한 길의 방향성을 가고 있는가. 근데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캔들이 캔들의 위를 아래를 그어서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장기 이평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그러면요. 현재 장기 이평선은 지금 보이시는 하늘 색깔 241선이 있어요. 얘는 지금 기울기가 어때요? 그리고 이더리움 차트가 어떻다고요? 상단 부부, 상방 부부, 그죠? 지금 여기서 놀고 있었어요, 계속. 그러면 뭐예요? 상승 추세가 아니라고 말을 절대 못해요. 그러면은 상승 추세냐? 무조건 맞아요. 그죠? 그러면은 장기 이평선이 상승 추세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건데, 심지어 지금 보고 있는 캔들은 주봉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241선은 이렇게 기울기가 어때요? 좋아요. 상방이야. 그리고 121선 보라색깔 어때요? 상방이야. 그죠? 자, 그러면 과거에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이런 구간이 있습니다. 241선을 살짝 뚫었다가 어때요? 올라와서 지지받고 가죠. 그죠? 그렇지만 121선 있으니까 저항을 한 차례 받고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아주고 올라가는 그림. 그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뚫는 순간 좋은 상승 보내주죠. 그죠? 그 다음엔 여기가 또 다시 한 번 더 121선이 지지 구간으로서 역할을 해주고, 그죠? 자, 이런 그림을 계속 가져가는 건데, 현재 뭐예요? 241선을 뚫고 떨어졌어. 끝났냐?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그죠? 이때는 망했냐? 지금 우리가 장기 이평선이라고 하는 게요. 240일 동안, 120일 동안, 지금은 주봉이니까, 주저주, 이 240주 동안
이더리움을 거래를 한 사람들의 평단가가 얼마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평단가에 따라서 여기에는 인력이 있는 게 확실한 거예요. 이 이평선과 이격도가 너무나도 위든 아래든 벌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기 이평선이니까. 그죠? 신빙성이 굉장히 높은 건데 그렇다면요 지금 아래로 하방으로 떨어졌어. 그럼 뭐예요? 당연히 이때처럼 그죠? 이때처럼 이 이평선을 중심으로 가고 그 다음으로 추세가 좋아. 상방으로 가. 수급이 받쳐줘. 그럼 뭐예요? 121선 그 위로 그죠? 단기 이평선들의 움직임은 그닥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외부적 요인으로 의해서 하락을 하기도 했고요. 그쵸? 자,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면은 어떤 미래가 찾아올까요? 방금 눈에 보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숫자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죠? 자, 비트코인을 266% 수익을 볼 수 있어?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아요? 지금 같은 구간에서 기회를 노려야 되는 거니까, 노리면 되는 거니까. 자, 리플입니다. 쉬워 보이죠? 그죠? 당연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알트코인을 잡으면은 어떻게 될까? 근데 아무거나 잡냐? 이제는 아무 알트나 올라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 알트코인들 전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소각의 일정이 있는 코인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모든 분들한테 알려드리진 않아요. 구독자분들만 알려드립니다. 일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4494 1098번으로 숫자 2번이라고 남기신 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